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일주일의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오늘도 달려갈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타트. 자, 매일 행정법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행정절차법은 아마 목차부터 시작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목차 요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총칙,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그 다음에 신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그렇게 올해는 아니었죠. 벌써 뭐 2년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들어온 거예요.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그 다음에 부칙까지 있는데요. 모두 10개 항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뭐 부칙은 따로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확약, 위반 사실 공표, 행정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를 자 여기다가 어찌됐든 뭐 반드시 행정계획은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에 관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적인 재량보다도 넓은 행정 재량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다 근거를 둔 거고요. 위반 사실의 공표,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해야죠. 확약은 문서로서 이렇게 해갖고 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거 반드시 이거는 확인하고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정절차법에 특히 총칙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판례도 있지만 여기 총칙의 2조에 가보면 정의 규정이 있어요. 정의. 이 정의에 4호에 보면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사자의 개념이 누가 국민이라고 상대방 국민이라고는 안 했어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 감옥의 처분의 직접 상대방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감옥에. 남옥에는 자 제3자라는 개념에 자 절차에 참여하게 한 요 말이 꼭 붙어 있어야죠. 따라서 행정절차법의 정의를 볼 때 당사자는요 대상자가 특정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정된다고 그랬지 국민만 된다는 건 안 했어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누구도 된다? 국가, 기관 등도 된다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개념에. 또 국민만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특정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절차에 참여한 이란 말이 붙어야만 이해관계인 제3자가 나오지 그냥 일반대로요. 도로구역 변경 결정은 특정되지 않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가 특정이 안 되니까 그거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나 고시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기다 나오는 거예요. 또 행정절차법의 처분의 사전 절차니까 처분이 되니까 법률은 그 자체가 처분이 아니잖아요. 처분이라는 게 나와야죠. 법률 그 자체 말고 법률에서 직접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에 요즘에 많이 최근 판례까지 대법원 판례까지 조금씩 보시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일단은 그 내용을 전제로 해갖고 한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가 볼까요?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절차법 되게 내용이 많아요. 뭐 새로 들어온 조문이라든지 개정된 조문 이거 민감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1번 관련 법령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거니까 국가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거하고는 다르죠. 국가 결정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죠. 법령에 따라. 그래갖고 뭐 이게 뭐 군인사법이라든지 뭐 군자 이렇게 갖고 법률에 따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말 나와서 법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면 국가 적용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결정에 따라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퇴직연금 환수 이렇게만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과거의 판례는 문제를 보면 퇴직연금 환수 결정 이렇게만 나온 때도 있어요. 그럼 이 판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나온 기출지문이니까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무효다? 자, 일단은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해도 이건 바라지 않는 이유가 국가 결정에 따라 정해진 게 아니니까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은 절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절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았다 해서 위법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무효다라고 해도 안 되죠. 또 절차에 하자는 대부분 취소 사유로 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얘는 이래저래 다 틀렸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2번 고시 방법으로 보세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렇게 나왔으면 절차법 적용 안 한다니까요. 법률에 따라 안 되고요. 절차법에 그러니까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고시 등의 방법이니까 쉽게 해서 특정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맞네.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 거니까.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여러분 법규상 조리상
법청권에 근거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거부를 받았대. 이럴 때 거부는 뭐라고 한다? 처분성은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거부는 처분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행정이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거부는 행정이가 되려면 법률의 근거를 두고 또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나요? 거부는요? 만약에 나대지였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나대지 소유자 갑이 행정청을 찾아가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요.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에 거부가 나왔네요. 그럼 거부 나왔어도 여전히 나는 뭘 갖고 있다? 나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나대지에서 나대지로 뭐 변한 게 없잖아요. 권리의무의 변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법규상 근거해서 신청했다가 거부 나오면 처분성은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왜 거부했어요? 라고 해서 갑은 거부를 들고 쟁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부가 행정인은 아니죠. 권리의무의 변동 없잖아요. 여전히 나대지는 여전히 나대지니까요. 그래서 거부는 침익도 아니고 수익죠. 아닙니다. 다만 처분성을 인정해서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왜 거부가 됐는지라는 이유를 들어보자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니까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1번이 맞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24조죠. 행정절차법 24조. 이거는 문서주의를 정해놨으니까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문서로 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그거 무효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행정절차법 24조 이렇게 얘기하고요. 문서로 해야 될 것이라고 써 있는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전자문서 어쨌든 문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서로 하지 않았다? 아, 그럼 무효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옳지 않은 지문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들로만 구성이 됐네요. 자, 반드시 지문 하나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하고 정답만 딸랑 찾는다고 공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 행정법 정인영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내일 또 같이 해주실 거 맞죠?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